이 하이브리드를 준다 하면은 이거. 아. 섞었으면 어떤 구동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거 내가 알게 뭐야. 잠들기 전에 뭐라도 얘기 좀 해주고 잠드세요. 현대 소렌토? 오랜만에 함께하는 오랜만이요? 드마님. 네. 참나. 아니 뭐 촬영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아마 참나. 이 편집은 오랜만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오늘 타고 있는 차량 뭔지 아시나요? 쌍시옷 드마가- 들어가는 건데. 어? 쌍시옷. 쌍시옷. 네, 쌍시옷 들어간 거 뭐 있어? 드마가 유일하게 내가 사고 싶다라고 얘기한 차. 현대. 소렌토? 소렌토도 쌍시옷이 들어가네. 뭐지? 오. 셀토스는 그렇고. 네, 소렌토는 기아고요. 산타페. 네, 산타페입니다. 근데 우리가 산타페 뭐 시승도 했었고 드마가 사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모델은 시승한 적이 없어요. 바로 오늘 타고 있는 차량은 산타페 4륜구동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트림 풀옵션이 들어간 차량으로 4륜 차량에 선택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이나 이제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상세한 리뷰가 제 채널에 있으니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영어로 리뷰한 영상도 많지만 제 모든 영상에는 한국어 자막이 다 포함되어 있고, 네, 영어 공부하기에도 좋다고 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거나 뭐 어려운 표현을 쓸 일이 없는 리뷰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뭐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이나 뭐 DCT 뭐 등등등등 드마와 함께하는 한국어 리뷰는 또 똑같이 영어 자막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에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크게 또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드마와 함께 리뷰를 하기 위해서는 좀 필연적인 거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또 사실 필연적이라뇨? 에? 네? 아니, 드마도 영어를 하면 되지만 영어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영어를 안 하고 영어를 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도 또 이제 드마랑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게 즐겁기도 하고, 사실 또 제가 혼자 할 때랑 완전 다른 느낌과 다른 포인트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점이 또 좋다고 시청자분들이 또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성으로서 또 뷰티 유튜버로서 그냥 또 다른 개인 인격체로서 이렇게 차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향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인 시선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함께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시청에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고 있는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하이브리드 차량 뭔지 아세요? 그 일반 차랑 전기차랑 섞어 놓은 거. 오, 그거 누가 알려줬어요? 그거 상식이죠. 아, 상식이에요? 이야, 그러면 섞었으면 어떤 구동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거 내가 알게 뭐야. 하이브리드라는 것 자체가 이 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렇게 복합시켜서, 제가 한국말을 모르겠어요. 네, 하이브리드 사전적 의미 지금 바로 첨가시키겠습니다. 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를 섞어 놓은 좀 혼종의라는 뜻일 거예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자동차 업계나 영어의 의미에서는 크게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거든요. 혼종이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게 맞죠? 한국어에서는. 네. 그죠? 모터와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드마가 얘기한 것처럼 전기 차량의 아주 조금 소량 부분이 여기 추가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량의 근본적인 틀은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1.6 터보 가솔린 엔진, 현대모터그룹에서 지금 넓게 사용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믹스인데, 그 엔진과 8단 습식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들어간 차량이 오늘의 차량 스펙입니다. 또 하이브리드 하면 좀 떠오르시는 게 있지 않나요? 모르세요? 뭘 떠올려야 돼? 하이브리드 하면 사실 연비를 많이 생각하세요. 연비가 좋은 차, 엔진을 그만큼 덜 쓰기 때문에 엔진을 덜 쓰면서 움직이면 그만큼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 요즘 차들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신호 정차 걸리면 엔진도 꺼지고 그러잖아. 그 엔진이 꺼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 그게 연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넣은 기술이거든요. 그거 진짜 싫어. 아, 싫어? 근데 그거 언제든지 끌 수 있어. 근데 왜 싫어? 멀미쟁이로서는 네, 멀미가 심한 자동차 유튜버 드마님. 이게 시동이 꺼지잖아? 그럼 그 꺼진 거에 대한 고요함은 되게 좋아. 근데 그걸 시동을 계속 키잖아. 이제 출발할 때마다 켜지잖아. 이 켜지는 거에 대한 이 왔다 갔다 함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커. 그래서 멀미가 점점 그라데이션으로 빡빡빡빡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하지. 여기서 그럼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차가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그거예요. 엔진이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하고 가는데, 물론 드마가 지금 얘기한 건 엔진으로만 움직이는 차 기준이죠. 맞아. 왜냐면 움직일 때 이 차는 움직이면서도 엔진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지만 그 차는 이제 신호 대기 때 엔진이 이제 꺼졌다가 켜질 때 부르릉. 근데 그것도 차 급에 따라서
엄청 훨씬 더 부드러운 차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연비에 충족하기 위해서 넣은 기술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탈 때마다 버튼으로 꺼서 그 정차했을 때 꺼지는 걸 방지할 수는 있는데, 그런 단점을 뭐 보완의 개념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자연스레 그 단점이 없는 게 또 이 차인 거지. 엔진이 꺼졌을 때도 지금 제가 여기 상시로 띄워놔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엔진이 꺼지면서 자연스레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차를 출발시키고, 또 항속할 때도 적극적으로 모터를 개입을 시키면서 연비를 늘려주는데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합니다. 공차 중량이 2톤이 넘어가는 무거운 차임에도 불구하고 230km를 이 차랑 함께 주행을 했거든요. 험로 오프로드도 가고 급가속 급출발도 하고, 이제 차량을 좀 리뷰하면서 테스트하니까요. The auto terrain mode, including snow, mud, sand, whichever this car has got to offer. 스포츠 모드에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소위 온갖 걸 다 했는데 연비가 11.2km per 리터입니다. 보통 제가 시승 그렇게 하면은 뭐 6km에서 8km대 보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게 진짜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바로 부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연스레 따라오는 거지만 저는 연비 외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개인적으로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멈췄을 때 그냥 부드럽게 모터의 힘으로 밀어주는 거랑 신호 대기일 때 그냥 진짜 조용하게 전기차처럼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거,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함께 믹스시켜서 저는 그 두 가지 장점을 다 합친 게 이 하이브리드라고 느끼거든요. 네, 전기차 아직까지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나 환경, 인프라가 조금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집 밥과 회사 밥 뭐 이런 게 있으신 분이라면 전혀 뭐 큰 어려움을 못 느끼고 계시겠지만, 네, 잠들기 전에 뭐라도 얘기 좀 해주고 잠드세요. 네, 피곤해서 잠드는 게 아니라 멀미 때문에 네, 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은 피곤한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출발할 때 느낌 어떠신가요? 그게 없어. 이렇게 가는 느낌이 없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맞아. 지금 여기 딱 보면 이게 계속 보이거든? 지금은 또 엔진을 안 쓰고 충전하고 있는 거야, 배터리를. 그리고 그런데 좀 밟으면 엔진이 이제 이렇게 켜지면서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차가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걸 판단을 해서 엔진을 켜서 쓰기도 하고 충전을 하기도 하고 배터리 모터로만 밀어주기도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시내 주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연비가 팍팍팍팍 올라갑니다. 오늘 시승이 끝날 때쯤에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은 5.4가 찍히는데 뭐 이거는 뭐 주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고. 네. 자, 이렇게 출발할 때 너무 부드럽지. 안락하고. 그리고 이게 힘이 엄청 그렇게 강력한 차량은 아니란 말이죠. 막 요즘에는 국민 마력이 300마력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스포츠카에서나 볼 수 있었던 마력대지만 엄청나게 파워풀한 엔진이나 파워트레인을 가진 게 아니지만 이 전기 모터의 특성상 바로 그 모든 토크가 엑셀을 밟는 순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거운 차를, 큰 차를 밀어주는 게 엔진보다 훨씬 더 용이하다. 이 인테리어는 두말하면 입 아프죠. 이 얘기도 정말 많이 했고, 드마도 여기 벌써 몇 번째 타보면서 느끼고 있고, 장거리 주행하기에도 너무 좋은 차고 만족스러운 차입니다. 조수석에서 좀 느낌은 어떠세요? 우선 이 시트가 마음에 들어. 이 시트의 움직임이 되게 다채로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적겨지기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 오기도 하고. 네. 허벅지 이것도 벌써 펼치셨네요. 네. 이렇게 뒤로. 그러면 완전 그냥 뭐 안마의자가 되는 거지. 안마의자는 아니지. 안마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모양 말이야, 모양. 맞아. 그런 느낌으로 되게 이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운전석에는 제네시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이 되면서 예, 정확하게 마사지 시트는 아닌데 현대 자동차에서는 마사지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건 뭐 마사지 시트라고 생각하시기에 좋은, 장거리 주행할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제가 뭐 서울 부산도 왔다 갔다 여러 번 했고, 주행 시간이 길어지면 자동으로도 켜집니다. 이제 졸음을 예방하는데도 조금은 뭐 도움이 될 거고, 확실히 있고 없고 차이는 당연히 있는 게 너무너무 좋죠. 조수석에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여기 버튼 한번 누르면 하지마. 나 지금 편하고. 네. 근데 여기 한번 누르면 릴렉세이션 시트가 적용이 돼서, 근데 그 자세가 제일 좀 인체공학적인 건데 정말 편한 시트인데 말라 그래. 여기서 한번 느껴봐. 그래. 이거랑 자 릴렉션 시트 세팅,
아, 이거는 돌아가는 것 같고요. 아, 됐다. 자, 이게 지금 지금 어디가 편하다는 거야? 지금 막 앞에 끝까지 가는데 막 앞에까지 끝까지 갔다가 자, 대신 뒤에 많이 눕히잖아요. 자, 이게 릴렉션 시트 모드입니다. 어떠세요? 느낌 편하죠? 이거 뭐 키 작은 사람용인가요? 아니 이게 네. 딱 기준이 170이야. 아, 이 다리가 네. 조금 바닥에 많이 닿아. 알겠습니다. 이 좀 올려야 될 필요가 있어 이거. 알겠습니다. 몸의 무게 중심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 주면서 진짜 딱 그런 편한 시트가 적용이 된 거죠. 자, 옆에도 이제 또 산타페, 이제는 좀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차량인데요. 오, 또 방금 차량도 하이브리드였네요. 방금 차량도 하이브리드인데 이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휠. 하이브리드에만 적용되는 휠이 있는데 20인치?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차는 하이브리드 전용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방금 차량은 이륜 구동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들어가는 18인치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 하이브리드 휠 하면 우리가 좀 흔히들 생각하는 디자인 요소들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정말 연비를 어떻게든 최대한 늘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휠에서도 연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좀 디자인을 꽤 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휠이 좀 많이 막혀 있고 좀 이렇게 스포크가 노출이 별로 안 되는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내려서 뭐 바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시승차 경우에 20인치인 것도 정말 놀랄만한 일이지만, 왜냐면 휠이 커질수록 연비에는 불리하거든요. 디자인 또한 멋스럽게 그냥 엄청나게 많은 스포크와 살을 넣어가지고 진짜 멋있게 만들었어. 나 아직 시트 얘기 다 안 했는데. 아, 네, 시트 얘기 계속 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하이브리드 산타페를 보는 바람에. 이게 다른 차들은 이렇게 뒤로 적혀지는 건 다 있잖아. 근데 이 밑에 있는 시트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차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뒤로 적혔을 때 얘가 안 올라오고 이렇게 플랫하게 있으면은 이게 다리가 편하진 않거든. 이 전체적인 이 느낌이.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옴으로써 이제 원래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다가 이 네. 느낌 그대로 이렇게 눕는 거지. 그치. 근데 또 여기 더 좋은 거는 요거. 얘 뭔지 모르겠는데 그 thigh support, 허벅지를 이제 지지해 주는 거죠. 아니, 허벅지가 아니라 저기 종아리. 종아리를 이렇게 들어주는. 근데 얘가 또 없으면은 금방 얘 종아리 라인이 딱 꺾이면서 이 발이 바닥에 닿는단 말이야. 맞아, 근데 맞아. 바닥에 발이 닿고 안 닿고가 피로도의 차이를 엄청 크게 준다고. 그럼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있으니까 나도 둥 떠 있어. 그래서 그 모든 값이 릴렉션 시트에 디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170이야. 이제 뭐 물론 이제 평균적인 키에 이제 세팅이 되어 있겠지만, 여기 드마님 경우에는 평균 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176cm 네. 맞으시죠? 평균 키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좀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 하지만 세팅이 가능하다. 그럼. 얼마든지 뒤로 밀고 지금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 드마가 시트에 대해서 되게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시트만큼 이 차량 주행 질감이 얼마나 편안하게 느껴지는가와 직결되는 요소가 없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이야기해준 시트가 편하다는 점 진짜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또 최근에 투싼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시승하고 리뷰를 하면서 지금 신형 산타페랑도 비교하는 컨텐츠를 이제 찍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 차량을 움직이면서 제가 시트를 번갈아 가면서 타는데 이 느꼈던 이 시트의 편안함이나 안락함이 정말 이 다른 세상의 것이었다. 지금 사실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이 굳이 옛날까지 가자면 베뉴, 그리고 해외 시장까지 따지자면 크레타, 뭐 이렇게 끝이 없지만 어쨌건 국내 기준으로는 코나, 투싼, 산타페, 팰리세이드 이렇게 4가지 SUV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이제 크기도 커지는데, 코나와 투싼은 상당히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투싼이 좀 더 크고 투싼도 상품성이 이제 코나보다 더 뛰어난 차량인데, 왜냐면 V급이니까. 그렇지만 이만큼의 갭이 투싼과 산타페에 존재하느냐? 아니요. 훨씬 더 한 2배, 3배 이상 차이 난다고 저는 또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페이스리프트와 올뉴 풀모델 체인지의 차이점이라는 게 또 있고, 그걸 감안해서라도 이 산타페 상품성이 너무 뛰어났다. 산타페 또 보이죠? 산타페 진짜 이제 도로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산타페 바로 위에 팰리세이드가 있는데, 이번 산타페와 지금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아요. 투싼의 시트와 산타페의 시트는 상당히 느낌의 차이가 저는 큽니다. 이게 한 급의 위의 차라고 느껴지지 않을 요소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HOD, Hands-on Detection이라고 해서 토크 피드백 방식의 스티어링 휠이 아닌 정전식 방식이 채택이 되면서 그냥 핸들에 손을 이제는 진짜 잡고만 올려만 두고 있으면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지 않아요. 거기에 HDA2 또 적용이 됐고 지금 HDA2가 들어간 현대모터그룹 차량이 그게 크게 많지 않거든요. 최첨단 기술이 지금 대거 집약된 산타페 차량입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핸드폰. 네, 무선 충전이 지금 2개가 가능하다는 점. 지금 드마폰은 이제 완충인가? 완충이네. 완충일 때 이렇게 초록색, 충전 중일 때는 주황색.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2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색깔 차이점 아니면 깜빡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차이점 끌 수 있습니다. 한쪽만 끌 수도 있고 2개 다 끌 수도 있고 이 무선 충전 기능을 케이블이 여기에 또 닿지 않게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는 게 이 산타페입니다. 지금 이 차량 경우에는 4륜 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 터레인 버튼을 누르면 오토 모드, 스노우 모드, 머드 모드, 샌드 모드 그리고 이거는 현대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에 가시면 이 모드에 최적화된 그 코스에서 이걸 느껴보실 수 있거든요. 우리 탔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근데 이런 모드로 하나씩 타진 않았지. 이 모드로 하나씩 탔어요. 그때 GV80 팰리세이드 GV80으로 탔잖아요. 우리 언덕 올라가고 물길 들어가고. 모드 내가 운행 안 해봤어. 운행은 안 했죠. 예, 조수석에 탔죠. 네. 제가 또 이 험로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봤거든요. 어제 또 눈이 오면서 그래서 눈길도 있었고 얼음길도 있었고 또 눈이 녹으면서 질퍽한 그런 머드길도 있었는데 와,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서 타니까 정말 다른 게 이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 나 진짜 그 찍다가 감탄해서 박수 쳤어. 정말 진심으로. 그거 지금 영상에 나갈 텐데 이 차이점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시즌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4계절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지금 윈터 타이어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정말 큰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4륜과 윈터가 조합이 되면 진짜 뭐 어디 못 갈 데가 없고 겁이 없는 차량이라는 걸 어제 피부로 제가 느꼈고요. 하이브리드 4륜에 관한 이런 간략적인 그 시승이나 주행 질감은 또 제 전에 리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3인치 모니터 듀얼 모니터가 들어가면서 CCNC가 적용이 됐는데 이 CCNC가 Connected Car Navigation Cockpit을 줄임말로 OTA 기능을 제공하는데 Over the Air 기능을 제공해요. 핸드폰처럼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이 산타페 같은 경우에 처음 나왔을 때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지 않았거든. 그 OTA 기능 덕분에 무선 지금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된다는 점. 향후 나올 이런 신기술들이 항상 자동으로 무선 업데이트 된다는 점. 그게 이게 통합이 된 현대자동차의 또 장점이죠. 지금 인테리어가 다 통합이 되고 이 똑같은 디스플레이가 모든 차에 다 들어가서 좀 불만이라고 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 충분히 뭐 이해는 합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어느 차에 가도 현대차에는 다 똑같고 똑같은 이 네모가 들어가 있고 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이런 기능들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엄청나게 큰 혜택이죠. 요즘 왜 재미가 없나 했더니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들어서 재미가 없나 봐. 조금 지루하니까 외관에 나가서 이제 제가 어제 열심히 오프로드에서 주행하고 온 흔적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재밌는 거 좀 해드릴 얘기가 있을까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차들은 이제서 막 다 들어가고 있어서 제가 근데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전 모델은 없었던 거거든.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큰 셀링 포인트야. 그건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 산타페에만 또 있는 다른 이제 SUV에는 팰리세이드와 산타페에만 있는 건 뭐냐면 이제 2열. 뒤에 보시면 캡틴 시트라고 해서 2열 시트가 적용이 됐고 다른 이 밑에 급 차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한 3열 시트까지 이 산타페에서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여기 이 공간도 넓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컬럼 타입 시프터가 채택이 되면서 여기에 있던 그 기어 셀렉터들이 여기로 다 이제 통합이 되면서 엄청나게 넓어져서 실사용자, 차량 운행하는 운전자들을 위해서 편의 장비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실내 디자인도 한국어로 보여주시나요? 지금 이제 했잖아요 방금. 끝인가요? 네. 네. 아예 그 다른 디테일한 것들은 저도 사실 지금 산타페 비디오가 한 10개가 넘을 거예요 제 채널에. 물론 이제 너무 차가 잘 나와왔고 여러 가지 다양한 차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열심히 찍은 것도 있지만 차 정말 괜찮고 드마도 그랬잖아. 내가 사고 싶은 차라고 얘기한 맞아. 유일한 차야 지금까지도. 맞아. 그리고 나도 뭐 너무너무 갖고 싶고. 뭐 운동하러 나오셨어요? 어디 약수터에서 많이 보던 아까 외관에서 이제 또 꺼졌죠? 이제 꺼졌지. 금방 꺼졌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좀 이따 다시 켜질 거야. 그냥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봐봐. 이제 거기 밑에 콧구멍, 공업판 위에 예. 걔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지금 또 이제 열려 있죠. 공기 흡입이 또 필요한 타이밍이거나 뭐 열을 식혀야 하거나 이런 상황일 때
차가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꺼지고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이쪽 한번 휠 한번 보시겠어요? 휠 한번 와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20인치 휠,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그런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형적인 틀에 박힌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내연기관 휠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멋진 스포크가 들어갔죠. 255, 45, 20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네. 휠이요? 네. 알겠습니다. 뭐 드마님의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어떤 게 비싸 보이는 휠이에요? 아, 비싸 보셨던 거 보이는 중에. 거? 저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거. 오, 저 코나 휠. 그나마 있어 보이고. 어? 저것도 하이브리드 같은데? 여기 하이브리드 휠들이 저렇게 좀 많이 막혀 있어요. 문 한번 열어볼래요? 운전석? 활짝 열어주세요. 아, 이거 단점이야. 뭐가요? 문이 무거워. 크잖아요. 아니, 나는 문이 잠긴 줄 알았다? 어. 그 실내에 있을 때 앉아 있으면 이게 힘이 덜 가잖아.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문이 잠긴 줄 알았는데 내가 힘을 좀 덜 준 거더라고. 이 메갈이 없으면 이 차 활짝 열어보세요. 최대한. 우리가 타고 내릴 때 바지가 더러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 차들 같은 경우에는 문짝이 여기서부터 열렸어. 여기서부터. 그런 여기 이 부분을 사이드 스커트라고 부르는데, 다시 한번 문 열어주세요. 왜 그거 얘기했는지 알겠지? 문이 통째로 같이 열리면서 여기 안 닿는 더러운 부분이 안 닿아. 원래는 이제 더러운 게 여기 있었지. 그렇지. 하면서 닿는데 그래서 가끔 청바지나 바지에 발목에 막 이렇게 묻어있던 거, 그게 그것 때문이야. 또 켜졌다. 방금 또 이제 엔진이 켜지고. 디자인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눌렀네. 이거 열었으면 됐죠. 이렇게. 그럼 문 열고 한번 올라가 봐. 바퀴벌. 봐, 이번에는 엔진도 빨리 꺼졌지. 자, 자연스레 그렇게 되지. 나 여기 처음 올라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또 디자이너가 또 만든 거예요. 그렇게 아주 올라가기 편하지.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자, 그러면 뭐 트렁크도 한번 열어봅시다. 자, 산타페가 작은 차가 아니에요. 드마님이 176cm 더하기 지금 거의 키높이를 신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트렁크 아래 들어가도 머리 봐봐. 헤드룸 엄청 여유롭지. 그리고 맞아, 그것도 디자인이 된 거야. 그렇게 바로 시트에 그냥 탁 앉을 수 있게. 그리고 완전 평탄화가 돼서 안에서 뭐야? 차박하거나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없고. 근데 트렁크를 쓰려면 얘를 닫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이제 3열 시트를 제가 열어놓은 거고, 저 삼각대 꺼내주세요. 자, 그러면 그 시트 한번 눕혀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아니. 얻어 걸렸다. 근데 진짜로 이런 게 디자인 요소에서 엄청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기능을 얼마나 듣고 있으세요? 네. 그래, 이렇게 사실 잘 몰라도 그냥 조금 해보다 보면 다 할 수 있게끔 디자인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트렁크가 뭔가 좋은데 아쉽다. 왜요? 이 차랑 이 앞좌석이랑 이거랑 간격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 뭐 놨는데 굴러가서 빠지면 어떡해? 2열 좌석을 눕히면 딱 붙어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캡틴 시트가 적용된 2열에 2명이 앉는 캡틴 시트가 적용돼서 이제 가운데가 뜨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5인승이나 7인승을 선택하시면 2열 시트가 3인승이 되면서 완전 그런 문제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대충 놨다가 급정거해가지고 쾅 이렇게 나가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카고 네트나 이제 차량의 물건을 결박하는 게 먼저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카고 네트나 이런 걸 다 설치할 수 있게 여기 보면 고리가 있어? 이렇게 고리나 후크가 다 있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액세서리를 여기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처음에 1세대가 나왔을 때는 오프로드에서 일상으로 이제 오프로드의 차량을 도심으로 가져왔다는 컨셉의 느낌이었는데, 많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지금 산타페까지 오면서 이번에는 도심에서, 왜냐면 다들 이제 도심형 SUV 하면 거의 다 도시에서 사용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지만 SUV가 스포츠 유틸리티 비이클을 줄임말이거든요. 이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이제 일컫는 말인데, 이제 이번 산타페에서는 도심에서 다시 오프로드로 돌아가는, 그리고 이 오프로드 테스트는 영상은 지금 휠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어제 실컷 했습니다. 유일하게 사고 싶다고 얘기한 차량 바로 산타페인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아니 얘는 좀 더 비쌀 거 아니야 하이브리드가. 제일 비싸. 이 차가 지금 산타페에서 제일 비싼 차예요. 근데 가격이 조금 사륜. 그러면은 애매할 자 것 같아. 하이브리드라서 제일 비싼데 거기에다가 사륜. 거기에 캘리그래피 트림. 그러니까 지금 제일 산타페에서 제일 비싼 차죠.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나는 그냥 산타페만 만족할 것 같아. 그냥 산타페여도. 근데 그 산타페 가격에 이 하이브리드를 준다 하면은 이거. 그 하이브리드가 그래도 좋다. 그런 것 같아. 이게 탔을 때 그 네.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적어.